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논술 유형 중에서요,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면서도 제일 또 쉬운 영역인 양자 비교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자 비교라는 건요, 지문이 한 2개 정도 나와서 그 두 지문 사이에 주제든 논점이든 아니면 기타 다른 부가적 요소들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들어가서 해석해서 글을 정리하는 영역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요, 이제 어떤 문제가 비교해라 라고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국어 독서 지문 푸는 거랑 똑같은 요령으로 여러분 국어 독서 문제 풀 때 주제 복합 지문 보시죠? 그 주제 복합 지문이 기본적으로 비교의 원리에 따라 글이 구성되어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비교는 결국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는 거 굉장히 단순합니다. 물론 출제자는요, 이 공통점과 차이점 중에서는 차이점에 좀 더 주목해서 출제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두 글 사이에 드러나는 차이점을 정리하려면 그 차이점을 위해서라도 공통점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비교의 원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차이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컨대 전혀 공통적 요소가 없는 사이에 비교를 해라. 그럼 답을 하기가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 우주에 있는 별과 요 앞에 있는 요 분필과 비교를 해라.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출제되면 별과 분필 사이의 유사성이라는 게 거의 없어 보이니까 도대체 그 둘 사이에서 어떤 차이점을 드러내라는 건지 이게 막막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비교의 원리는 두 어떤 대상,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는 글이겠죠. 그 글이 갖고 있는 주제의식이나 관점 등에 있어서의 공통 요소를 먼저 찾고 그 사이에서 차이점을 해석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개시켜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성균관대에서 나왔던 기출 사례를 가지고 비교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이 원래 실제로 4개가 나왔는데 제가 4개는 너무 기니까 2개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퀘스천이 가와 나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실제 문제는 총 지문이 4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단순화시켜서 2개로 줄였습니다. 이제 비교라는 거는 결국 공통점과 차이점을 해석해서 정리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글을 읽으셔야 돼요. 이제 사고의 단계 혹은 답안 풀이의 단계를 생각을 해보면 모든 논술 문제 다 똑같은데 문제를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제시문을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와 나를 읽고 이 글이 갖고 있는 주제, 그 다음에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각종 부연 설명 혹은 근거 이런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은 밑줄을 그을 거예요. 이렇게 제시문들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 파악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요약의 방식처럼 우리가 요약 방식을 배웠죠. 그 요약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글을 어떤 식으로 파악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그 방식을 활용해서 가나를 읽고 문제지 안에서 바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가나를 비교하는 작업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비교예요. 이제 비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여기다가 제가 조금만 더 크게 써볼게요. 가글이 여기 있고요. 나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 단계에서 이미 가글과 나글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내용을 토대로 이 두 내용의 공통점이 뭐지? 요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두 글이 갖고 있는 주제 혹은 관점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제나 관점보다 더 세부적인 어떤 근거나 부연 설명 내용에서 공통성을 뽑아내셔야 돼요. 이때 해석이 좀 필요하겠죠. 생각도 좀 필요합니다. 이 공통점을 뽑아내면 그 다음 단계는
이 공통점을 기반으로 해서 얘와 얘가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기 위한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교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비교의 기준들을 잡아나가시면 되는데요. 이 비교의 기준은 지금은 되게 낯설 수 있는데 되게 단순한 게 위에서 잡은 공통점 있죠. 이 공통점을 기준으로 공통점을 더 세분화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비교 기준이란 건 앞에서 잡은 공통점을 토대로 그걸 더 세분화해서 표현해 주면 된다. 만약에 일단 이 정도로만 일단 우리가 이해하고 넘길게요. 이따 사례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 기준을 이렇게 잡았다. 그럼 이 기준 하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글과 이 기준 하에 나글에 이 기준 하에 가글의 개념 A가 있을 것이고 이 기준 하에 나글의 개념 B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개념 A와 개념 B를 설정을 해서 이 두 개의 개념이 선명하게 대응을 이루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이 대응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요약 방식처럼 여러분들은 글을 읽고 정리를 빠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영역에서는 요 작업을 빨리 해주는 거예요. 요 작업을. 자, 그럼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체적으로 실제 요 성균관대 기출에 나왔던 사례를 가지고 두 글을 읽어봤더니 둘 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와요.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공통점은요. 저 여기다 조금 위에다 쓸게요. 공통점은 둘 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주장하는 글이니까 공통점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한다. 이게 공통점일 거예요. 이 말한다라고 쓴 이유는 어떤 글은 주장의 글인 논설문일 수도 있고 어떤 글은 설명의 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아울러서 그냥 말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답안에는 만약에 가글이 주장의 글이라면 가는 이렇다라고 주장한다. 나글이 설명문이라면 나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주장의 글이든 설명의 글이든 둘 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럼 이게 공통점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잡았죠? 그 다음에 비교 기준은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공통점을 더 세분화하여서 기준점을 잡아주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공통점이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동그라미 1. 정부의 역할이 공통점이죠. 그럼 다시 한번 써볼까요? 정부 역할. 그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두 개의 개념을 선명하게 나눠주기 위한 기준점을 잡아보려고 하니까 두 글이 가만 보니까 그 정부 역할이 어떻게 정부가 역할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른 결과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렇다면 첫 번째 비교 기준은 이런 걸 잡아줄 수 있어요. 앞에 공통점 그냥 표현하면서 정부 역할에 따른 결과 이걸 두 지문이 다르게 봐. 다르게 해석해. 하나 더 잡아줄까요? 비교 기준은 꼭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비교 기준이 여러 개일 때는 각 비교 기준 간의 논리적 연관성이 있게끔 설정해줘야지 글이 좀 더 논리적이에요. 그건 고려하셔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또 첫 번째 비교 기준과 두 번째 비교 기준이 완전히 따로 논다면 실제 여러분이 답안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막 따로 놀아요. 논리성이 상당히 깨지니까 비교 기준을 잡아줄 때도 첫 번째와 두 번째 논리적 연관성을 고려해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고려한다면 정부 역할에 따른 결과 이걸 첫 번째 기준으로 잡았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그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달라. 요게 상이해.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의 비교 기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디서 출발했죠? 공통점에서 출발했어요. 공통점에서
기준점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걸 좀 더 세분화돼서 표현을 잡아준 거예요. 자,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죠. 그리고 나서 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 잡아준 순서대로 가를 정리해 들어가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기준이 정부 역할에 따른 결과죠. 그거 기준하에 가를 딱 보니까 가글은 정부가 막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각종 역할들을 하면 시장이 그 질서가 왜곡돼. 그래서 효율성이 저해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는 거예요. 답안을 쓸 때는 이 개념 플러스 반드시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활용해서 근거를 붙여줘야 돼요. 이 근거라는 건 별게 아니고요. 제시문 내용 활용이에요. 제시문에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야 라고 글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제시문 내용을 통해서 근거 붙이는 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첫 번째 요약의 방식처럼 제시문을 정리했을 때 이미 정리가 끝났어요. 그 밑줄 그은 내용들을 여기 활용해 가지고 붙여주면 돼요. 두 번째, 이제 기준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럼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라고 보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가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내용과 나 내용은 대응이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얘는 나쁘게 보는데 얘는 좋게 보겠죠? 실제로 보니까 자 역시 비교기준 순서대로 동그라미 1을 해보면 나글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막 개입을 하니까 당연히 형평성이 좋아지는데 형평성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갈등, 형평성이 좋아지면서 사회적 갈등들이 많이 감소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공동체 의식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까지 오히려 증진돼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완전 다르죠? 제시문 가에서는 여기 말한 것처럼 정부가 개입하면 효율성 저해된다고 얘기했는데 제시문 나는 형평성 좋아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뭐까지 좋아져? 효율성까지 오히려 증진돼라고 얘기하면서 완전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게 대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얘도 근거 붙여야 됩니다. 근거 붙이는 거는 습관이에요. 제시문 내용 활용해가지고 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근거 땅 붙여줘야 되고요. 두 번째, 그래서 나글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 비교 문제에서 글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비교 작업을 해줘야 되는 틀이에요. 여러분 비교 문제를 접하면 제시문을 빨리 읽고 정리한 다음에 요 작업들을 해줘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에 따라서 글이 어렵고 비교 기준이 여러 개 설정되는 경우가 있고 공통점을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태의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나 방법은 똑같습니다. 요 방법대로 글을 쭉 내용을 정리해서 요걸 토대로 글을 전개시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쳐요. 가장 제가 스탠다드한 답안을 쓰는 방법을 여기다가 샘플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 논술을 할 때는 이렇게 설사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해요. 그래서 처음 논술을 시작할 때는 전형적인 답안 틀을 몇 개씩 익혀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논술을 막 연습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학생 스스로가 각자의 스타일대로 조금씩 변형하면서 자기 답안 스타일을 만듭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자주 쓰는 전형적인 답안 틀들을 기준으로 답안을 쓰는 방법론을 익히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걸 해석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저걸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한다고 쳐볼게요. 요 답안은 전형적인 틀입니다. 반드시 이 틀대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나중에 변형해서 써도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어떤 걸 보통 쓰냐면요. 첫 번째, 공통점과 그 다음에 비교 기준을 제시해요. 그럼 보통 이런 식으로 문장이 들어옵니다. 공통점 우리가 여기 잡았죠? 여기 잡았죠? 이걸 토대로 이렇게 쓰면 돼요. 재심은 가와 나는 모두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한다. 아무것도 아니죠. 공통점 잡아줬어요. 그리고 비교 기준 바로 제시하면 돼요. 그러나, 자, 접속사 그러나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고 비교 기준 2개 잡았죠? 2개 앞쪽으로 쭉 끌고 들어오면 돼요. 그러나 정부 역할에 따른 결과와 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상이한 시각을 보인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비교 기준 제시해 줬고요. 두 번째 비교 기준 제시해 줬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쉬워요. 이제 동그라미 2 뭐 해주면 되냐? 이제 가와 나를 순서대로 정리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먼저 가를 정리해 들어가면 돼요. 정리를 할 때는 요약이 아니에요. 해석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우선 자, 예를 들어보면 우선 가는 하고 요거 지금 개념 잡았죠? 개념 잡은 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때 그냥 요것만 넣으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적절하게 앞뒤 수식어, 수식 등을 활용을 해서 제시문 내용 가지고 활용하시면 돼요. 문장을 적절하게 의미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하나 만들어 볼까요? 우선 가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시 시장 질서를 왜곡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본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개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첫 번째 개념의 핵심은 효율성 저해예요. 근데 요 개념만 쓰기는 좀 그래서 앞뒤로 적절한 수식을 더 붙여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당연히 근거 붙여야 돼요. 근거를 붙여줍니다. 근거라는 건 뭐라고? 제시문 내용. 이 근거가 뒤에 한두 문장 이렇게 붙어야 돼요. 제시문 내용 토대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남았네요. 요게 한두 문장이 아니고요. 만약에 자수를 길게 요구하는 대학이라면 한 문장에서 뭐 대여섯 문장 붙일 수도 있어요. 이건 자수에 따라 길이를 조정하시면 돼요. 이 근거 부분을. 그리고 마지막에 따라서 가는 정부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본다. 딱 써주고 이 앞에 부정적 또 들어왔습니다. 그죠? 두 개 개념. 이해되셨죠?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나가 들어올 거예요. 반면에 하고 이제 네 번째 여기다 써볼까요? 나 정리가 이렇게 들어올 건데 같은 방식으로 써주면 돼요. 반면에 하고 들어오면서 나는 요 내용들이 정리가 되겠죠? 네. 요게 가장 기본적인 양자 비교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약을 한 것처럼 우선적으로 요약을 위한 제시문 정리가 먼저 끝내야 돼요. 끝난 상태에서 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그러기 위해서 비교 기준까지 설정해서 요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틀을 만들고
전형적인 답안 틀에서 답안 틀을 활용해 가지고요. 요 해석한 내용과 제시문제에서 밑줄 그은 내용 활용해 가지고 요 구조로 답안을 써 나가시면 됩니다. 단순한 구조입니다. 논술에서 제일 쉽지만 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 유형이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양자 비교의 기본적인 방법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